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이뮤니티 바이오, 티커명 IBRX를 심층해 보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바이오테크 섹터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고금리 기조,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과 동시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실존적 위험,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 바로 이뮤니티 바이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00%. 이게 뭐냐면요. 이뮤니티 바이오의 2025년 잠정 연간 매출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사실 이 바이오테크 산업이라는 게 한두 개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터지냐 마냐에 모든 게 갈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단순히 회사가 크고 있구나를 넘어서 이들이 만든 신약 앵크티바가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 아주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회사가 어떻게 파산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요. 이뮤니티 바이오라는 기업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퍼즐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4단계로 나눠서 이뮤니티 바이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 700% 성장의 원동력이죠. 성장 엔진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요. 둘째, 월스트리트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강세론의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약세론의 근거들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날 운명의 해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놀라운 숫자의 근원, 이 회사의 성장 엔진부터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뮤니티 바이오의 기술은 뭐가 다르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걸까요? 이뮤니티 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바로 면역요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항암 치료, 그러니까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하는 일종의 융단 폭격 같았어요. 효과는 있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죠. 그런데 면역요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외부에서 폭탄을 던지는 대신에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있던 군대, 바로 면역체계를 훈련시키고 최신 무기를 쥐어줘서 암세포만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환자의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진보한 접근법인 거죠. 바로 그 면역요법의 최전선에 있는 제품이 앵그티바입니다. 이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유를 하자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NK세포나 T세포를 최정의 특수부대로 만들어주는 훈련 교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들이 보통 면역체계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위장을 하거든요. 앵크티바는 바로 이 위장수를 간파하고 저놈이 적이다! 정확하게 식별해서 공격하도록 면역세포의 능력치를 그냥 극한까지 끌어올려버립니다. 단순히 병사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최고의 저격수로 만드는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앵크티바의 위력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4년 4분기에 약 600만 달러였던 분기 매출이 불과 1년 만에 3,800만 달러를 넘어서죠. 이건 그냥 한 번 반짝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분기가 지날수록 성장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뭘 의미하겠어요? 의사들이 앵크티바의 효능을 직접 확인하고 처방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완벽하게 통했다는 증거죠. 바로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아까 보셨던 700%라는 경이로운 연간 성장률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특히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분석가들은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뮤니티 바이오의 미래를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세론의 첫 번째 기둥은요, 이게 계열 최초, 즉 first in class 신약이라는 점입니다. 앵크티바는 기존 치료법이 더 이상 듣지 않는 특정 방광암 환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새로운 희망이에요.
이건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선점했다는 거고, 당연히 가격 결정력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영국, 사우디 같은 주요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승인을 얻어내고 있어요. 매출 기반을 여러 나라로 넓히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세 번째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플랫폼 확장 가능성인데요. 뇌종양 같은 다른 무서운 암에서도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엔크티바가 단순히 방광암 치료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는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트가 전문가들의 시각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보세요. 5명의 분석가 중에 4명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보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단 한 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이뮤니티 바이오를 어중간한 주식이 아니라 대박 아니면 쪽박,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 주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시장을 흥분시키는 건 단순히 엔크티바라는 약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인용문에서처럼 창업자인 패트릭 순시용 박사가 제시하는 면역요법 2.0이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엔크티바를 중심으로 다른 면역 치료제들을 막 조합해서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완치까지 노려보겠다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재 재무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베팅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듯이 이뮤니티 바이오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들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을 절대 제대로 분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약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도대체 무슨 극장이냐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성장 그 자체에서 와요. 신약 하나가 성공하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연구개발비,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비, 또 마케팅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늘어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약세론의 근거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뼈아픈데요. 첫째, 자금 조달 절벽입니다. 이대로 돈을 쓰다간 1년 안에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음 임상 데이터 발표가 조금 늦어지거나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투자 유치에 실패한다면 장사는 잘 되는데 망하는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적 지급 불능 리스크입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진 빚이 5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회사의 재무 구조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규제의 리스크입니다. 과거에 FDA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옐로우 카드 같은 거예요. 앞으로 신약 허가 과정에서 더 깐깐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죠. 넷째, 이건 모든 바이오테크의 숙명이죠. 임상 실패라는 근원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지금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폐암 임상 3상에서 만약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이건 그냥 미래 매출 하나가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기술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서 주가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노피 같은 거대 제약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IL-15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엔크티바가 지금은 앞서가고 있지만 만약 경쟁사가 더 효과 좋고 안전한 약을 내놓는다면 시장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세론의 근거를 단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5억 2,340만 달러. 이게 이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주주들의 몫을 나타내는 주주 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모든 빚을 갚아도 여전히 5억 달러가 넘는 빚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회사의 위태로운 재무 상태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은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아, IBRX 때문에 미치겠네. 그냥 안 좋은 날인 건가? 아니면 이제 놔줘야 할 땐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당장 내일 주가가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는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한쪽에는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재무적 벼랑 끝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각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2020년, 이 둘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타임라인을 보면요. 정말 숨막힙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아요. 1분기에 있을 FDA 재신청 결과는 회사의 규제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릴 거고요. 2분기와 3분기에 유럽 허가를 받느냐 마느냐는 글로벌 확장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반기, 마침내 공개될 삼상, 폐암 임상 데이터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쓰게 될 가장 결정적인 이벤트입니다. 이 타임라인의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관문이고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2026년의 결과에 따라서 이뮤니티 바이오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펼쳐질 겁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이 모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걸 바탕으로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회사는 이 재무적인 족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분석가들은 2027년 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 시나리오는 이 관문들 중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는 50%에서 80%에 이르는 재앙적인 주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죠.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회사가 쓰러질 수 있는 실존적인 위험,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뮤니티 바이오. 과연 이 회사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바이오테크의 거인으로 우뚝 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적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결과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